자, LG전자는 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격이죠. 따라붙자니 너무 높은 것 같고 손을 놓고 있자니 나만 없어서 소외되는 것 같고 안타까움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발을 담궈놓자의 기준인데 이제 발을 담궈놓는 기준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지금 자락에서 기준을 설정한다면 첫 번째 기준은 어차피 알려져 있던 전장 사업에 대한 확대. 그 전장 사업에 대한 확대라는 부분은 2017년부터 해서 전장 사업 부분이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업체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 업체의 그 규모 부분이 1조 원에 인수를 해서 5년 이내에 10조의 매출을 달성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어찌됐건 그 성장 사업 부분으로 LG 그룹 자체를 전장 사업 부분으로 성장 사업 부분으로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그 기준점을 설정해 놓은 거죠.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역시 이제 그 물적 분할 소규모 사업 부분입니다. 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세계 3위 전장 업체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겠다. 이 내용이 이제 불을 지핀 거죠. 불을 지펴서 이제 상한가까지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이제 탄력적인 흐름이 연출이 됐고 수급은 다만 손바뀜의 수급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공매도 했던 부분을 뭐 상환하는 쪽도 있었을 거고 사상치대지 신고가 기준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는 지금 뭐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뭐 상품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든가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그런 그 흐름이 있었을 거고요. 어찌됐건 어제 이제 그 시장의 깜짝 내용이죠.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. 또 내부자들도 사실 알게 되는 건 불법적인 일이고 모바일 사업 부분에 대해서 철수할 수도 있다. 그래서 그 구체적인 윤곽 부분이 시장에 흘러나왔어요. 뭐 LG그룹 입장에서도 그러한 표명을 했고,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. 주가가 안 올라와 있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말 11월 달 기준에 우리가 겪었던 게 뭡니까? 삼성전자의 뭐 상속세 덜 내려고 주가 누른다. 또 8월 이후에 기준에서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 LG 화학의 물적 분할이 뭐 악재인 것처럼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의 대손 충당금이 악재인 것처럼 이런 부분이 주가가 이제 눌려져 있을 때 나온 내용들이다 보니 또 고점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졌을 때 나온 내용이다 보니 그 부분의 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의 기준은 그 흐름이 아니라 주가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재료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하게 뭐 내용이 긍정적인 것은 맞습니다. 일단 주가가 뭐 위로 더 올라와 있으니까. 다만 이제 이것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확인할 것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. 조금 있다라는 게 이제 일단 뭐 시장에서 우호적인 분위기인데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 뭐 있어요. 다만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매출 규모 62조란 말이에요. 62조를 넘는 매출 규모. 시가총액이 27조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매출입니다.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고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영업 마진율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모바일 사업 쪽에 칼을 대는 거고요. 결론적으로 사실 그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적다 보니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 조금만 뭐 개선이 나와도 뭐 예를 들면 흑자 지금 22개월 연속 22분기인가요? 연속 그 적자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흑자 기조만 연출이 돼도 주가 변동성은 어마어마합니다, 사실은. 근데 그 사업을 이제 띄어낸다라고 하는 만큼 그 매출 규모를 이제 막연한 기대가 아닌 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. 환불을 도려낼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를 했겠어요. 에? 적자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럼 들고 왔던 경영진은 바보였다는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고 왔을 정도로 그 부분이 그냥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사업 영역은 아니었다는 거죠. 결론적으로 그 사업 영역을 잘라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중기 추세, 장기 추세는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 상승 모멘텀이 될 건 맞다.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실적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대처를 하자.
그럼 오늘 기준에서 접근 범위를 가져간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은 일단 월봉의 기준에서 지금 캔들 크기가 지난달 대비해서 부담스럽지가 않죠. 전혀. 뭐 로그 차트로 놓고 보셔도 그렇고 일반 차트로 보셔도 그렇고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 앞전 캔들 크기보다 이 캔들이 커져 있긴 합니다만 뭐 시가총액이 15조뿐이 안 했었으니까 그래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.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지금 오늘 수급 범위 이제 프로그램 쪽에 계속 매도입니다. 프로그램 매도는 부담이 돼요. 근데 모간 쪽에서는 일단 어찌됐건 계속 매수해요. 그러면 이제 개인 심리는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지금 매수가 10만 9천 주 형성돼 있는 걸 감안하면 모관 쪽의 매수는 일단은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쪽에 속해 있지는 않다. 그러면 별도의 수급이죠.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심리적인 면에서. 두 번째 이제 실질적인 면에서 9시 24분이에요. 그럼 우리가 기준 잡을 때 9시 30분 기준에 전체 거래량에 오늘 기대해보는 전체 거래량의 20% 정도 수준이 실린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. 물론 이제 주가가 눌리면 주가 계속 뭐 눌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거래량의 그 기준이 둔화돼 버려요. 더 막 활성화돼서 거래가 실리는 게 아니고 거래량 자체가 둔화돼 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장 마감 때 기대 거래량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개장초 상황 9시 24분 기준에서는 거래량 부분이 충분하다. 270만 주면은 일단은 800만 주 오늘 아침에 설정해 놓은 800만 주 넘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1000만 주도 넘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17만 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그 17만 원 돌파 시도의 프로그램 쪽에 수급도 좀 살아나줘서 매수 우위가 들어온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거래가 월등히 실릴 수 있죠.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월봉상으로 올라설 자리는 좀 더 여유가 있고요. 결론적으로 이제 어차피 기존에 이제 30% 기준을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 뭐 원체 누가 뭐라 해도 누구는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 4만원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뭐 이 수익을 다 잡아 먹었잖아요. 일단은 7만 1,000원에서부터 단 한 차례 차익 실현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할 자리도 없었어요. 뭐 오버슈팅이 나와야 차익 실현하지, 그죠? 상한가 나오고 오버슈팅이 나온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했고,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뭐 7, 80% 이상의 수익을 낸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지금 사실 들어가봐야 여기서 뭐 70%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힘들죠.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. 나중에 이제 후행성으로 쫓아가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. 마찬가지예요. LG전자 부분도 냉정하게 어떤 종목이든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앞으로의 수익이 또 단기 수익이 중장기적으로 안 올라올 종목이 어디 있어요. 그러니까 단기 수익이 만족할 수준이 되겠느냐. 23일처럼의 상한가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. 어제처럼의 뭐 급등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것이 말 그대로 뭐 50% 수익이 나올 수 있겠느냐.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한적이죠. 좀 사실은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주력주는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릴 때 어떻게 10%, 15%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30%, 40%막 이렇게 잡아드려요. 근데 지금 이쪽은 그러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주봉 월봉상에 개별된 목표 주가 20만 원 선까지 설정을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그 20만 원이 이제 그 실질적인 그 목표 수익률이 한 20% 수준인 거거든요. 나머지 주력주의 목표 수익률 대비해서는 제한적이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제한적인 범위에서 접근부터 해놓자. 뭐 심리적으로 자꾸 안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SDI는 그렇게 뭐 부럽지는 않아요. 그죠? 지난해 뭐 수익 낼 만큼 냈고 그래서 LG전자 부분은 여기서부터 5% 단위로 들어갑니다. 그렇게 해서 변동성 부분이 뭐 현대차 그룹주만큼은 이렇게 또 크지도 않습니다. 뭐 기아차라든가 이런 쪽 변동성만큼은 그래서 일단은 기아차가 이제 뭐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LG전자는 아직 뭐 10위까지는 아니에요. 27조 기준이고 여기서부터 3% 그래서 원래 진입하는 가격은 얼마예요? 문자가 이제 17만 원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준은 17만 500원 지금은 이제 고점이 17만 1,500원이에요. 사실상은 17만 1,500원을 돌파하면
17만 2천 원에 편입이 되는 게 1차적인 수순이죠.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지금 2.6% 밀려 있을 때 단계별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위치가 되는 게 맞고, 그렇게 하고 관망을 하다가 음봉 떨어질 땐 사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관망을 하다가 17만 1,500원을 넘길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그죠? 근데 이제 문자로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채팅방에 동영상 확인하세요 올려드리고 지금 전략 잡아드리고 나는 어떻게 문자 받자마자 샀는데 어떻게 나 17만 원에 샀어. 에이 거짓말쟁이들. 라이브 방송에서야 살 수 있었다면 17만 원에 가능한데 문자는 나가는 순간 벌써 이미 17만 원 미만으로 미끄러져 있었어요. 결론적으로 이제 그 가격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%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변동성 좁게 잡아드린 거예요 사실은. 대신에 30%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나눠서 산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. 우리가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쪽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편입의 기준 설정할 때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잖아요. 어쩔 수 없이 5%씩 여러 번 나눠 들어가는 걸로. 마찬가지입니다. LG전자 기준에 17만 원을 기준으로 뭐 문자 나왔으니까 17만 원 곱하기 97%면 얼마예요? 16만 5천 원일 때 추가 편입 들어갑니다. 그럼 5천 원 단위씩이네요. 오늘 기준이면 16만 5천 원 또 16만 원. 거기까지 혹시라도 내려오면 추가 편입해서 15%까지 채운다.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마지노선이 어딘가요? 주력으로 어차피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서 비중이 채워지면은 버겁다 싶으면은 수수료 수준에서 빼고 나오면 되는 거고,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가져가는 거죠. 마지노선은요. 뭐 얘가 밀리면 시장도 어차피 눌림폭이 일정 범위는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. 그래서 너무 나 소외됐어 이렇게 인식하실 필요 없고, 막상 들어가서 보니, 막상 들어가려다 보니, 또 막상 들어가고 보니 똑같죠. 내 종목이랑. 쉽지가 않아요. 하나하나가. 그렇게 해서 LG전자는 마무리해드리고 중간중간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 수급 범위는 사실상의 수급 범위는 이제 지난해 5월 그 이후부터 해서 우리가 들여다본 거잖아요. 수급 범위 기준에.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월부터 들어간 거고, 누적 수급이 이제 어제까지 해서 900만 주대에서 줄었어요. 사실은 1000만 주 수준까지 올랐던 수급이 줄었습니다. 줄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300만 주 정도, 2% 정도 줄었는데 뭐 이것이 이제 뭐 손바뀜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.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 거래 실린 것만큼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. 내동 매매만 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처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.